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5월 29일입니다. 오늘 방송할지 내일 방송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준석 현상인데요. 이준석 현상, 이준석 신드롬인데요. 지금 제가 호소도 좀 하고 고고TV에 한 보름 전부터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야 되고 이준석이가 이길 것이고 이준석이가 대세론을 한다 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어제 28일 같은 경우 이준석이 압도적인 1위가 나왔죠. 예비컷에서 눈덩이치는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똑똑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방송과 같이 적절한 거짓말과 적절한 흑막과 적절한 암수를 두면서 방송을 하면은 고고 TV도 구독자도 엄청 폭발적으로 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제가 4.15 총선의 참패를 보면서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완전히 그 방송 방향을 돌려버렸는데요.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일단 대한민국을 건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거부감이 일으키실 분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은 대세인데요.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은 고고 TV 같이 몇 명 안 보니까 참 저도 처참합니다. 고고 TV를 몇 명 안 보니까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물은 방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이준석도 호기심으로 올려놓고 돈 따먹기를 하고 있죠. 나이 드시고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 그냥 정오와 공포감만 방송하면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고TV가 이런 방송을 하는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한이. 그 문재인과 노무현 좌파 정권의 한이 맺혀서 그래요. 이거 못 무너뜨리면은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 받아요. 이념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일반 신문들도 이준석이가 당대표에 출마하자 그런 조짐이 보이자 될까? 이준석이가 될까? 에이, 안 돼. 보수, 그 쉽게 말해서 꼴보수들 또는 TK가 어떤 데인데 이준석이가 안 돼.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이준석은 간다. 그런데 그걸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방송을 해요. 거의 모든 신문의 이면까지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현실이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제 좀 약진을 거듭하자 여론조사에서 우파 유튜버들은 이준석 죽이기 들어갔고 흑색선전이 들어갔죠. 그죠? 심지어 가세형 같은 데서는 이준석이가 과학고 때 친구를 왕따를 시켰다. 학폭을 가했다. 이런 거짓 유튜버도 막 찍어댑니다. 이준석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고성국 같은 데는 그냥 이준석이가 반하는 친구들은 다 그냥 경쟁자들은 다 모셔. 그리고 그 거짓 술판을 벌이면서 1시간, 2시간을 떠들어. 그리고 뭐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면은 중앙 언론지 조중동도 이준석의 바람을 예측을 못했었어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자들은 판을 분석하고 정치의 큰 그림을 갖다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특종을 따야 되고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죠? 신속 정확하게 하다가 요새는 어떻게 됐죠? 신속 정확에다가 코인을 빨아야 돼요. 기자들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호기심 자극하는 기자를 그 제목을 붙여야지 대중이 보는 시대가 왔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28일 날
압도적인 1위를 했는데 이것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하는 게 제 예상인데요. 안 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정치혁명이나 정치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신문이나 일단은 그 TV에 나오는 종편 평론가들이나 앵커들이나 또는 얼치기들은 떨떠름하죠. 지금 지네 예측이 다 틀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 쓰는 평론가들도 박성민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예측을 못하고 지금 허겁지겁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도 이제 어제로서 이제 1차 컷오프의 경선 결과가 나오니까 화급하게 이제 논조를 돌립니다. 과연 이준석이 세대 교체를 기치로 해서 신구 대결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걸 쓰죠. 이건 신구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입니다. 그 기자들의 그 상상력이라는 게 글 쓰는 게 뽐새가 안 난다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이준석의 바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준석의 바람이다. 이제 와서 바람이라 그러죠. 며칠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의 1위를 치고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얼치기 평론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지금 보수라는 것은 제가 자꾸 유튜브를 비판을 하죠. 돈벌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죠? 정치판을 망치고 보수를 괴멸하는 그 참칭 우파 유튜버들을 제가 비판을 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그 보수 세력이 문재인만 반대하면은 우파라고 해가지고 우파 없어요.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보수와 우파의 개념이 정립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거 흔들리는데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 정치인들 TK 세력이 보수 우파 기득권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론 기자들도 과거의 기자들 3, 40년 한 기자들 4, 50년 한 기자들이 보수 기득층이 많아요. 그들이 이준석 변화를 못 잊고 이준석을 비토했다는 거죠. 어제 전까지. 그래서 그 모든 사회 조직이 다 그런 거예요. 컨서버티브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보수냐 우파냐보다 그냥 우리가 영어로 컨서버티브하는 게 보수, 즉 정신적이고 생활 문화가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죠. 그들이 언론 정치계 이런 데 있고 거기서 괴물같이 태어나더니 코인으로 돈벌이 하면서 돈만 벌고 있는 참칭 우파 유튜버라는 거예요. 이준석이 이기자 어제 1차 경선에서 확실히 이겨버리자 이게 지금 이준석 바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이게 이준석 바람이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긴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고고TV가 70원 물론 안 됐죠. 내 인생에서 이런 변화의 물결을 혁명이나 대모해를 거치지 않고 혁명이나 데모나 또는 학생운동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지금 변동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잖아요. 정치체제를 바꾸려고 그러고 계획을 한 세력이 4.19, 5.16, 87체제, 촛불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광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대중이 동원되지 않고 처음으로 개인의 힘과 민심이 뭉쳐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길거리로 나가지 않고 총칼을 들이대지 않고 민심이 여론에 의해서 계획을 시도하는 것은 제 인생에 처음 본다는 거죠. 대단한 지금 그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수 언론지들이 지금 하는 거 보고 유튜브도 막 찍어요. 얘네들이 기자 출신들이 기자 20, 30년 한 애들이 그리고 지면을 칼럼을 읽고 사설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이준석 현상같이 보이지만은 결코 이준석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준석 바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갖다가 폄훼해버려요. 응? 한심합니다. 이런 거 볼 적에. 고고TV 같은 필부보다도. 응? 왜? 보수지 조중동이라고 치면은 이들도 기존의 보수 세력, 보수 기득권 그 사람들한테 이준석을 밀면은 확 뛰어버리면은 공격을 받으니까, 구독이 끊어지니까, 코인 수입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이 나라가 참 힘들다 하는 게 느껴져요. 보수의 괴멸이 뭔지도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이준석이 바람이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의 바람은 완벽하게 지금 불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없어지면은 국민이 못 살겠다고 알아보자 문재인이 싫다. 국힘을 개혁하고 보수가 개혁해야지 우리가 정을 주겠다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준석이 빠진다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준석 같은 현상을 일으켜야지 이준석 바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11년 전에 나와서 언론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바람. 그렇죠? 근데 왜 이준석한테는 이준석 바람이라 그러고 이준석 현상이라 그러는 것에 인색하고 폄훼하는지 기가 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 50대, 60대, 70대, 80대들은 나이로 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준석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기득 세력이고 컨서버티브한 생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들은 그래도 한번 이준석이를 몰고 가보자. 물론 20대, 30대, 40대도 이준석이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준석의 바람을 갖다가 밀고 있죠. 그러면 왜 이게 이준석 바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 국힘, 보수 정치인, 보수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보수 꼴통, 보수 기득권 또는 일반 사회적인 컨서버티브한 걸 갖다가 덕지덕지 묶고 있는데 그걸 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언론이 이준석을 응원하면서도 이준석의 개인에 대해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인 경륜도 부족하고 이준석 개인의 플레이로 볼 수 없다는 식으로 폄하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반문재인 바람이다 이런 식이 되죠.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서 이준석이 없다고 치자. 이런 바람이 일어나고 이런 현실이 나겠습니까? 분명한 이준석 바람이고 이준석 현상이고 이준석 신드롬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나고 나야지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미리 사람들이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문물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겠지만은 미래를 접해보지 않고서는 그 변화를 갖다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보고 몇 년이 지나고 보면 요새 같은 그냥 4차 혁명 5G, 6G 시대에 있어서 1년만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변했구나. 그 세상의 모든 틈은 어떤 기구에 어떤 문화와 어떤 기술과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왔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 바람이 지금 불과 보름 만에 부른 것은 이준석이 10년 동안 절차 탁마이고 수련을 해서 지금 불고 있는 거를, 그죠? 단 1개월, 2개월 후면 이준석 바람이 현실화됐고 이준석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크롱이 4년, 5년 전에, 3년 전에 대통령이 되고 지금 큰 기득권 저항에 의해서 지금 힘들었을 적에, 그래도 그것은 마크롱이 정치를 갖다가 변화시켰다는 혁명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그럼 마크롱 혁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캐머런이나 또 누구야 그놈아. 영국에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애들이 30대에서 보수당 또는 노동당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될지에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 그렇죠? 그들이 원했던 세상은 계획은 완수를 못했지만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세계에서 연호하더라. 그건 바람이었고 혁신이었고 계획이었다. 그럼 이준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준석 개인에 대한 바람이 아니다. 그럼 프랑스와 영국과 전 세계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40년 전에 케네디를 보고, 그죠? 불과 10년 전에 오바마를 보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이 새로운 리더인 이준석이란 사람, 이준석유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표면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기득 보수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유교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갇혀 있는 거죠. 조선 500년 그 화려하게 못 살던 시절의 유교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바람이고 이준석 혁신이고 이준석 계획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국힘 쪽보다 국힘의 상대방이 민주당에서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들이 왜 이준석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준석의 신도름 현상을 인정해주는 건가? 이준석을 빼보세요. 민주당이 김원혜나 김웅희 같은 사람을 인정을 했겠습니까? 이준석만큼? 하나의 미풍으로 끝쳤을 텐데. 그러죠? 핵심이 뭐냐 하면요. 이준석이는 지금 민심을 얻고 당신까지 얻고 있어요. 그 강구했던 보수의 컨서버티브한 생각을 이준석이가 그걸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 혁명입니다. 이준석 개인에 의한 혁명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물론 민심이 이준석으로 몰고 가고 있고 문재인한테 질렸고 기존 정당 체제, 기존 정치권에 질린 사람, 국민들이 이준석을 몰고 있죠. 지지하고 있죠. 이준석을 빼면은 그게 나오냔 말이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바람이고, 이준석 현상이고, 이준석 신도름이 된다는 거죠. 누구도 대한민국 75년의 정치 정당사에서 이준석 같은 인물이 안 나왔다는 거죠. 항상 국민은 원했어요. 정치 좀 바꿔라. 여야는 이념 싸움 좀 하지 말라.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둘 다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정치권은 자기들의 소리만 찾고 그죠? 징그러울 정도로 싸우기만 한다. 좀 제발 좀 젊고 싱싱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게 87 체제 이후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30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죠. 한 세대가 바뀌고 한 세대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은 30년이 가야 한다. 그 30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세력과 문화와 가치 충돌에서 이기는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들이 리더로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준석 나이 36세. 한 세대를 뛰어넘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미래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왔다. 저는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30년 우리나라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한 세대를 넘어갈 적에 새로운 리더가 나왔듯이, 그죠? 박정희가 나왔고, 쿠데타로 김영삼이 나왔고, 김영삼이 계획을 했었죠. 92년도.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순간이다. 좌우를 떠나가지고. 완벽한 이준석 신드롬이고 이준석 현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중심에 앞으로 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록 이준석이 실패하고 그러더라도 당권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당권을 잡고 이준석의 정치개혁이 실패하더라도 그죠? 이준석이가 당분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심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들이, 우파들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걸 단순하게 뭐 주호영 나호경을 하고 뭐 당권이냐 영남대 비영남이냐 신구 세력이냐 그죠? 당권 투표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부터 이건 완벽한 세대교체 대결이다. 세대교체 세대교체 이퀄 혁명이고 리볼루션이고 그죠? 계획이다. 이거 이노베이션이에요. 이노베이션 이거 이준석이가 이기든 이기지 않든 지금 현재 이기고 가죠.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보름 동안. 그리고 또 당권 갈 때까지 또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당권을 차지하더라도 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거를 저항을 물리치고 계속 가야지 계획이에요.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저항하는 세력하고 싸워야 돼요. 거기 중심에 지금 이준석이 있다 이렇게 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말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됐습니다. 그 책 이야기는 제가 한 게 그래요. 옛날에 읽은 책이니까. 그래서 안철수와 딱 비교하시면 돼요. 왜 보수 언론지나 좌파 언론지들은 과거에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현상이라고 그렇게 띄우면서 왜 이번에는 이준석 현상이냐, 이준석 신드롬이냐 안 띄우냐는 것이죠. 보수의 문제다. 좌파는 오히려 공포스럽게, 두렵게, 무섭게 이준석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보수 세력은 아직까지도 헤게모니가 누구한테 가 있는지 헤게모니 장악도 못하고 설랑설레하면서 이준석을 바람이 있는 잎으로 갖다가 표현을 한다. 흔들리는 잎에 표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이준석 바람, 이준석 신드롬 현상적으로 모았어요.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 이테이지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씀드렸죠. 이준석을 빼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리더가 그것도 보수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리더를 보수청이나 유튜버나 보수 언론지나 일반인들도 폄훼하지 말고 지켜주고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 이준석하고 개인적인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주말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제가 솔직히 유튜버라고 이까짓거 하면서 수입도 하나도 없고 혼자 떠돌기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진짜.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